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난 2019년 9월 27일 중국 최대 규모의 인터넷 매체 바이두 사이트에 정말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는 장문의 기사가 올라옵니다.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지난 2011년부터 약 8년 동안 중국 우한에서 32명의 대학생이 잇따라 실종됐다는 주장이었죠. 기사에는 대학생들의 이름과 나이, 실종 날짜와 당시의 상황과 가족 연락처까지 아주 상세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집단 실종이라는 기사를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기사는 SNS를 통해서 빠르게 퍼졌고 결국 외신에까지 이 사실이 알려집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가 우한 대학생 연쇄 실종 사건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최초로 다뤘던 이 기사가 바이두 페이지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의문을 품게 된 네티즌들이 관영 매체에 기사가 삭제된 이유를 알려달라라고 민원을 보내게 되는데, 참고로 관영 매체란 건 중국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언론사를 의미합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언론 통제가 심한 편이라서 대부분의 대형 언론사들은 관영 매체에 속해 있는 실정이죠. 이후 대표적인 그 매체인 신화망에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내놓는데요. 이 기사는 완전히 날조된 거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자들은 처벌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상 기사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기사를 처음 쓴 그 기자가 갑자기 공안에 구속되었다는 소식까지 전해집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정부 조치에 사람들은 어딘가 찝찝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겠죠. 결국 외신 언론사와 중국의 소수 민영 매체가 직접 이 대학생들의 실종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취재를 시작했는데 가족들을 만나요. 근데 반응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손사래를 치면서 기자들을 내쫓는 거예요. 경찰이 알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말을 남겼고 그냥 문을 닫아버렸죠. 기자들도 당황하던 찰나였어요. 다행히 한 실종자의 아버지가 은밀히 취재에 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가려져 있던 사건의 내막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죠. 린 샤오칭이란 남성은 그 당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라진 아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 혼자서 고군분투하던 중이었습니다. 분명 아들의 실종이 너무도 어딘지 석연치 않다고 말하는데요. 린 씨의 아들 페이양은 항상 부모님을 생각하는 성실하고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 8월에 20살이 된 페이양이 학업 성적이 되게 좋아서 세계적인 종합대학 중 하나인 모스크바 국립대학에 입학을 하게 돼요. 그리고 러시아 유학길에 오르게 되죠. 아주 오랫동안 꿈꿔왔던 길이기 때문에 유학생활도 착실하게 해나갔습니다. 종종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죠. 그러던 그해 11월 24일 아들의 전화를 받은 어머니는 어딘가 평소답지 않다고 느꼈는데요. 극도로 흥분한 상태예요. 아들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아빠가 전화 안 받아요. 이거 무슨 일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알아보니까 아버지는 그저 회사 일이 바빠서 잠시 받지 못했을 뿐이었거든요. 어쨌든 아들은 이제 아버진 괜찮다 하니까 안도하면서 엄마, 요즘 나쁜 사람 많으니까 조심해요 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 이날 대화에서 아들이 어떤 얘기를 또 했었냐면 아빠가 혹시 연행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어딘가 영 불안하죠. 그런데 그 통화를 마지막으로 아들 페이양과의 연락이 두절됩니다. 걱정을 하던 부모님은 결국 모스크바 대학교에 직접 연락을 했고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데 그건 바로 페이양이 며칠째 학교를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얘가 이렇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막 결석을 한 애가 아닙니다. 게다가 유학 중인데요.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을 찾아 헤매던 중에 아버지가 출입국 기록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아냅니다. 지난 11월 26일 날 아들이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입국했다는 기록이 버젓이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냐면 엄마와 통화를 하고 끊고 이틀 뒤였어요. 아니 이렇게 말도 안 하고 급하게 중국으로 들어올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연락을 안 한 거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행적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렇게 급하게 들어와서 향한 곳은 바로 우한에 있는 텐허 국제공항이었죠. 린신 일단 공항으로 가서 관계자한테 정황을 설명했고 CCTV를 확인합니다. 보니까 배낭을 맨 채 공항 로비를 걸어가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선명히 찍혀 있어요. 부모는 찾았다 싶어서 아들의 실종을 공안에 신고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부터 꼬입니다. 공안의 태도가 아주 냉담해요. 아니, 아드님이 자발적으로 입국한 거 아니냐, 그리고 나서 사라진 거면 우리가 조사할 가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해요. 페이양은 20살이 넘은 다 큰 성인이고 또 뭐 부모님한테 말하지 못할 어떤 속사정으로 중국에 잠깐 들어왔을 수도 있죠.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부모님이 아는 아들은 결코 그런 무모한 아이가 아니었던 겁니다. 결국 아버지 린 씨는 생계도 제쳐둔 채 전 재산과 다름없는 8천만 원을 현상금으로 내걸었고요. 아들의 행방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죠. 우한에 도착한 이래 도대체 얘가 어디로 갔는지 감이 전혀 안 잡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차를 개조해가지고 확성기를 달고 내 아들을 찾아달라라는 방송을 하면서 전국 각지를 돌았고요. 그 거리가 무려 4만 킬로에 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우한에서 행적이 끊긴 실종자가 페이양뿐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2011년부터 8년 동안 우한에서 갑자기 자취를 감춘 대학생이 무려 32명. 이 모두에게는 아주 기막힌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실종자 가족 역시 공안에 신고를 했지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계속 수사를 거절당했다는 겁니다. 이런 집단 실종 상황 속에서 가족들은 실종 전단지 만들고 배포했고, 또 어떤 분은 인터넷 방송에까지 나오셔서 막 아들을 찾고 사건을 공론화시키시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공안은 오히려 이런 선동활동을 계속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면서 협박을 했고 실종 전단지를 떼내기도 합니다. 계속되는 정부의 방해와 무관심까지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감추고자 이렇게 실종자들을 찾지 않는 걸까요? 그러던 2019년 9월입니다. 이 사건이 심상치 않다고 여긴 한 기자가 바이두 페이지에 기사를 게재하게 된 거죠. 기사를 잘 보면 실종자 가족들이 정말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자전거를 찾는 거에도 이보다 적극적이지 않을 수 없다. 근데 왜 같은 민족이 실종됐는데 방관을 하냐 하면서 울분을 토합니다. 기사는 얼마 후 바로 삭제당했죠. 그런데 파급력에는 불을 지폈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이상하다라고 느낀 네티즌 중 한 명이 왜 우한의 대학생은 증발했는가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게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보고 공감을 했죠. 하지만 이것조차 국가의 혼란을 야기하는 글이라는 이유로 삭제 조치당합니다. 이게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니라는 직감이 좀 오는데요. 자, 그러면 이 실종자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우선 그들에게는 모두 우한에서 행적이 끊겼다는 것 외에도 공통점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이가 20대 초중반의 건장하고 젊은 청년 뿐만 아니라 페이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다른 아이들도 가족들한테 나쁜 사람이 많으니 좀 조심해라 라고 어딘가 좀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모습을 내비쳤다고 해요. 느낌이 좀 오시나요? 중국 네티즌들 또한 이 실종의 배후에는 이익과 관련된 거대 세력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한 예로 장기 매매 조직이 운운되기 시작하죠. 사실 지난 2015년 8월에 우한에서 대규모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장기 이식에 관한 세미나였는데요. 그때 참석했던 황제프 전 중국 위생부 부장, 그러니까 이걸 우리나라로 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의 발언이 이목을 끌었죠. 우한의 기여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중국의 장기 이식은 없었을 것이다. 그가 한 말인데요. 이걸 해석해보면 우한에서 다량의 인체 장기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 이후에 중국에서 장기 이식을 하는 건수가 급증해요.
문제는 중국 정부가 이 장기들을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그 출처를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혹시 불법적으로 적출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중국 내에서도 장기 이식 수술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은 우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 중국의 한 민영 신문 기자가 환자로 위장을 해서 우한에 있는 쉐허 병원에서 심장 이식 수술을 문의하게 됩니다. 이 쉐허 병원이라는 게 다른 곳에도 다 베이징에도 있긴 한데 우한의 쉐허 병원이 3년 연속 중국에서 심장 이식 수술을 가장 많이 시행한 곳으로 이름이 나 있던 곳이에요. 담당자가 우리는 1년에 한 200건 정도의 심장 이식 수술을 한다. 수술비? 그건 한 30만 위안, 하나로 5,200만 원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게는 억 단위까지 넘어가죠. 자, 그래서 기자가 그럼 그 많은 심장을 다 어떻게 공급을 하십니까? 라고 묻자 뇌사자의 심장이다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출처는 개인정보상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죠. 이 병원에 대한 최근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작년 2020년 6월에 일본에 살던 중국 여성이 급하게 헬기로 이송이 돼서 우한 쉐허 병원으로 가요. 그리고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죠. 그걸 사실 대대적인 홍보를 했어요. 그녀가 이제 입원을 10일 동안 했는데 10일 동안 그녀에게 딱 맞는 장기, 그러니까 심장을 우리가 3개나 구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사람한테 맞는 장기를 찾는다는 게 정상적인 시스템 안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거든요. 중국이야 워낙 한국에서 장기 이식 원정을 떠날 만큼 유명한 곳이고 또 파룬군 수련자 그리고 위구르인을 납치해서 강제로 장기 적출한 것에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정황을 다시 한번 종합해보면 신체가 건강한 대학생들이 우한에서 납치 후에 실종당했고 장기 적출의 희생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정부가 묵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추정입니다. 중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 일체 부인하고 있고요.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순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우한의 대학생 연쇄 실종 사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실종자 가족들은 아이들을 찾기 위해 정부에 간절히 호소하고 있어요.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실종 수사 자체를 허락해달라는 거죠. 하지만 정부에서는 그건 공안이 관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한결같이 답답합니다. 꿈 많고 건강하던 대학생들은 갑자기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이들을 둘러싼 섬뜩한 의혹은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